433쪽입니다. 한자성어 45번 퇴마할 차례입니다. 맞습니까? 네. 환경의 중요성이 되겠어요.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 긍정적인 영향 1번 별표 치시고요. 따라 읽겠습니다. 마중지봉. 그 맞자가 삼맞자예요. 삼맞자. 삼이라는 게 있는데 삼밭의 쑥이라는 얘기인데 그 마중지봉을 속담으로 삼밭의 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쑥이 있는데 쑥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휘어져 있는데 이 쑥도 삼은 이렇게 곱게 자라요. 삼은 곱게 자라는데 이 쑥도 삼밭에 나면 삼을 닮아서 곱게 자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부러진 쑥도 삼밭에 나면 꼿꼿이 자란다. 이것을 우리는 삼밭의 쑥 마중지봉이다. 끝에 봉자는 쑥봉자예요. 쑥봉자 삼밭의 쑥 이런 얘기예요. 한자 적어봅시다. 네, 이렇게 쓰는데 사실 요거는 나무목자 두 개예요. 여기 나무목 두 개니까 숲을 림자인데 모양은 약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꼬부려서 이렇게 써요. 삼맞자 되겠어요. 마중지봉 할 때 쓰는 쌈맞자. 지난번에 상마지교라고 배웠는데 이때도 이제 삼맞자 되겠어요. 요 밑에 돌석자를 쓰게 되면 요거는 갈다의 뜻이야. 갈맞자가 되겠어요. 갈맞자. 나날이 갈고 닦음 절차 탕마할 때 쓰는 갈맞자입니다. 자, 요 글자는 마기 맞자예요. 마기 맞자. 마기 맞자. 마기를 물리치는 사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퇴마사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마기가 끼기 마련이다. 호사다마 할 때 쓰는 마기 맞자 되겠어요. 이 세 개. 따라 읽겠습니다. 삼마, 갈마, 마기마. 그 다음 2번 맹모삼천지교. 주목. 맹자의 어머니 맹모가 아들 교육을 위해, 자식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갔던 유명한 고사인데요. 제일 먼저 시장에 살았어요. 시장에 사니까 맨날 애가 장사꾼 흉내만 내요. 골라 막 이렇게 장사꾼 흉내만 내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이사 간 곳이 공동묘지 근처로 가니까 맨날 곡소리만 내고 있어. 아이고 이것만 따라해. 야, 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이사 간 곳이 서당 근처로 이사 가니까 그제서야 글 공부를 하더라. 이게 이제 맹모 삼천지교다. 그래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따라합시다. 당구풍월. 당구풍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월을 얻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 구자가 개구자고요. 무식한 자도 유식한 자와 같이 있으면 같이 유식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번호를 4번 달고 하나 더 적어보세요. 마행처 우역거 6글자짜리예요. 말 가는 곳에 소도 간다 이런 뜻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아주 빠르고 날쌔입니다. 소는 느려요. 그러니까 소가 말에 비해서 느리다고, 부족해요.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지만 우직하게 뚜벅뚜벅 말 가는 곳에 걷다 보면 언젠가는 말이 가는 곳에 소도 기어이 간다 이런 뜻으로 굉장히 교훈적인 그런 얘기예요. 공시생들한테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공시생들 좌우명으로 삼아도 될 만한 그런 말이에요. 본인이 부족하다. 나는 말이 아니고 소다. 뭐 늦게 시작했다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아니면 기초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뚜벅뚜벅 말 가는 곳을 향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좀 늦더라도 결국에는 도달하게 된다. 합격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참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푸크시 써서 요 6글자를 써서 최근에 수업 들은 사람들 한번 제가 들고 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푸크시를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쓰고는 버리는데 진주하고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언젠가 한번 가지고 와서 잠깐 동안이지만 칠판에 붙여놓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몇 달 전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마행처 우역거. 마행처 우역거. 네, 참 좋은 얘기다. 말 가는 곳에 소도 간다. 소라고 느끼지 마시고 말 가는 곳에 뚜벅뚜벅 가다 보면 결국 도달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2번 부정적인 영향 1번 따라합시다. 금묵자흑. 금묵자흑. 가까울 근자고요. 묵자가 묵자야. 뒤에 흑자가 거물 흑자고요. 먹이 검은색이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이런 뜻으로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악에 물들게 된다 이런 얘기고 밑에 같은 말 근주자적이에요. 근주자적.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붉을 주자, 붉을 적자예요. 같은 뜻이에요. 근주자적. 4번 갑시다. 4번 별표. 따라요. 귤화위지.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귤이 좋은 거고 탱자가 나쁜 거예요. 회남에 귤을 옮겨 심었더니 회북으로 옮겨 심었더니 탱자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의 중요성이죠. 환경에 따라 사물의 성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 남귤북지가 되겠어요. 남귤북지. 남쪽의 귤이 북쪽으로 가서 탱자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귤이 좋은 거고 탱자가 나쁜 건데 좋은 게 나쁜 게 된 거예요. 나쁜 사람과 어울려서. 알겠습니까? 예. 46번. 입장이 서로 뒤바뀜을 나타내요. 1번, 2번 묶어서 별표. 예, 두 개는 완전 같은 뜻이에요. 따라요. 본말전도. 본말전도. 주객전도. 주객전도.
온말전도는 근본을, 즉 원줄기를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사로잡힌다. 사소한 것에 사로잡힘, 가로 열고 지엽적이라고 보죠. 지엽적. 그게 바로 지엽적인 거죠. 그 다음 2번 주객전도. 주인 주자고요. 객자는 손님 객자예요. 주인과 손님이 바뀐 거죠. 즉 뒤바뀐 경우입니다. 뒤바뀐 경우가 주객전도 되겠어요. 객자에다가 네모 쳐요. 객자. 손님 객자입니다. 한자 적읍시다. 각각 각자요. 각각 각자 되겠어요. 위에 간머리를 올리면 이게 바로 손님 객자가 되겠습니다. 주객 전도할 때 쓰는 손님 객자예요. 조개 패자를 쓰면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인데요. 바로 뇌물 뇌자가 되겠어요. 두음 법칙하면 니은 뇌. 뇌물할 때 쓰고요. 그러면 아십니까? 뇌물을 받은 죄를 무슨 죄라고 부를게요? 뇌물을 받다. 수뢰. 뇌물을 수뢰했다 그러죠? 뇌물을 받음 수뢰할 때 쓰는 뇌물 뇌자입니다. 불화자를 쓰면 지질 낙자가 되겠어요. 두음 법칙하면 니은 낙이에요. 낙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낙인. 이 낙인이라는 것은 불명예. 낙인 찍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명예. 우리 흔히 주홍글씨라 그러죠. 주홍글씨. 불명예. 이때 이제 지질낙자. 낙인 되겠어요. 발족자를 쓰면요. 요거는 길로자가 되겠어요. 가로수 할 때 쓰는 길로자고요. 위에 비우자가 올라가면 이슬로자가 되겠습니다. 위에 초두를 쓰고요. 삼수변에 각각 각자가 되면 이건 떨어질 락자가 되겠습니다. 떨어질 락. 한 개 더. 실사자를 쓰고 각각 각자를 쓰면요. 이을 락자가 되겠어요. 이을 락. 농락이라는 말이죠. 농락. 교묘한 깨로. 마음대로. 교묘한 깨로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하는 거. 놀리거나 이용.
기출이야. 우리 뭐 농락 당했다, 농락하다 이런 말 있죠. 이게 락자예요. 네, 따라 읽겠습니다. 각각 각 손님 객 손님 객 뇌물뇌 뇌물내 지질락 지질락 길로 길로 이슬로 이슬로 떨어질락 떨어질락 이을락. 이을락 그 다음 47번 테마 서로 모순됨, 이치에 맞지 않은 모순된다는 뜻이야. 1번 별표 따라요. 모순 모순 창모자예요. 방패 순자고요. 창과 방패다. 주목.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이 창은 어떤 방패든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창을 팔더니 좀 시간이 지나서는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방패를 팔아요. 그게 말이 맞디가 없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 이와 같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음, 이치에 맞지 않음, 이걸 우리는 모순이라고 그러고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예요. 모순이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 이걸 그냥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창과 방패, 모순 되겠어요. 1번 딸 자가당착. 자가당착 이거는 자기 모순이 되겠죠. 자기 모순.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자가당착이에요. 3번 딸 이율배반. 이율배반 두 가지 규율이 서로 반대된다는 뜻. 즉 서로 모순이 되는 두 명제 관계를 이율배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최저임금 상승. 이런 명제를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을 상승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명제입니다만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지. 이율 배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48번으로 갑시다. 네, 48번 가기 전에 이율 배반의 그 율자에다가 네모 쳐봐요. 율자. 법칙 율자가 되겠는데 한자 외웁시다. 네 글자는 붓 율자가 되겠어요. 붓 율자에 인척 받침을 쓰면 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여기 바로 세울 건자가 되겠어요. 건축, 건설, 나라를 세우는 거, 건국할 때 쓰는 건자예요. 그 다음 세울 건자 앞에 사람 인자가 붙어요. 요 글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요거는 굳셀 건자예요. 건강, 보건할 때 쓰는 굳셀 건자다. 이 두 글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인변에 분율자를 쓰면 이거는 법칙 류율.
두음법칙 하면 이역률 이렇게 되겠죠. 규율, 천편일률, 운율, 내재율. 요거는 모음이거나 니은 받침 다음에는 두음법칙에서 이역률 적고 그 외에는 리얼률 적는 두음법칙에서 나오는 그 단어죠, 바로. 여기서도 이제 이율 배반. 이율 배반할 때 바로 이 글자를 썼고요. 대나무 축자에 붓 율자를 쓰면 이건 붓필자가 되겠습니다. 붓필자. 네, 수필할 때 쓰는 거죠. 붓 가는 대로 쓴 글을 우리는 수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필. 요 수필도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요 숫자도 중요한데 숫자가 따를 숫자예요. 따를 숫자. 주의할 거 손숫자 아니다. 수필할 때 숫자는 손숫자 쓰는 게 아니고 따를 숫자 붓필자를 써요. 붓 가는 대로 붓이 따르는 대로 쓴 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 번 나왔어요. 기출 두 번 된 거야. 수필 한자 따를 수 붓필 되겠어요. 아시겠죠? 따라 읽겠습니다. 분율, 세울건, 굳셀건, 법칙률, 붓필, 따를 수. 그 다음 이제 48번 테마. 시절이 무척 태평함 가로 열고 평화스러운 시절이라고 적습니다. 평화스러운 시절. 네, 1번 따라합시다. 태평성대. 네, 태평스러운 시절이에요. 1번 따라요. 강구연월. 네, 강구의 거리 풍경인데 가로 열고 적습니다.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 네, 그렇게 되겠어요. 3번, 4번은 두 개 묶어서 이꼴. 3번 따라요. 고복, 격양. 요순 시대. 이건 이제 같은 뜻인데 중국 역사에서 가장 평화스러웠던 시절이 요임금, 순임금 시절이야. 그래서 요순 시대는 요임금, 순임금 가장 태평성대했던 시절이야. 그래서 요순 시대라고 부르고요. 또 중국의 요임금 때 얼마나 태평스러웠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살았어요. 배를 두드리니까 아주 배불리 풍족히 잘 먹었고, 그리고 흙덩이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아주 살기 좋았던 평화스러웠던 태평한 세상. 고복 격양이라 그래. 복자가 배복자. 그리고 흙덩이를 쳤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옆에 같은 말이 격양노인. 옆에는 격양가 되겠어요. 격양노인, 격양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갑시다. 4번 따라요. 희항. 복희 황제라는 뜻이야. 복희 황제. 역시 중국 역사의 고대 전설상의 재앙이었던 복희 황제를 얘기하는데 두 글자는 희항 그래요. 가장 평화스러웠던 시절 가운데 하나였어요. 6번 갈게요. 해불양파.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는다. 고요하고 태평스러운 거예요. 역시 평화스러운 시절 얘기할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49번. 실속이 없음, 허세 및 과장을 나타내요. 1번 별표. 딸의 허장성세. 허자하고 세자하고 동그라미. 앞에 허자, 뒤에 세자. 말 그대로 허세 부리는 거야. 허세. 허세 부리는 것이 되겠다. 2번 딸에 허례 허식. 말만 겉으로만 번드레하게 하는 일. 허례 허식이다. 실상은 없고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거죠. 허례 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번 따라합시다. 유명무실. 이름뿐이고 실상은 없어요. 가로 열고 속담 하나 적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빛 좋은 개살구. 실속이 없는 거죠. 4번은 별표. 따라요. 침소봉대. 침자가 바늘 침자고요. 바늘같이 작은 것을 봉자가 몽둥이 봉자인데 몽둥이라고 크게 말한다. 그래서 끝에 밑줄 과장해서 말하는 것.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침소봉대다. 바늘을 갖다 몽둥이라 그래요.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5번 갑시다. 따라요. 탁상공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허한 논쟁. 실천은 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은 없는 공허한 논쟁 따위를 우리는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 더 적읍시다. 번호 6번 다시고요. 호왈백만 되겠어요. 말로는 100만이나 실상은 얼마 안 된다. 말로는 100만이나 되지만 실은 얼마 안 되는 거. 말만 큰 소리만 치는 거죠. 실은 얼마 안 되는데 허세입니다. 이거 다. 호알백만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어서 6번 따라합시다. 외하내빈.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빈약해요. 역시 실속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50번 테마로 가겠습니다. 후배나 제자가 선배나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거. 첫 번째 별표. 따라 청출어람. 유명한 말이죠. 아래쪽을 먼저 보세요. 창고를 보면 청출어람 청어람이란 말이 있는데 청색은 남색으로부터 나오지만 남색보다 더 푸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봐요. 청색이 있어요. 푸른색이죠. 이게 이제 푸른색이에요. 청색. 푸른색입니다. 그 다음에 남색이 있어요. 남색. 이제 쪽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쪽빛. 요 청색이 원래 여기 남색으로부터 나온 색깔이에요. 근데 오히려 남색보다 더 낫다는 얘기야. 청색이. 더 푸르다 이런 얘기인데 요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돼. 바로 남색이 의미하는 건 스승이 되겠고요. 청색이 의미하는 건 제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게 바로 청출어람이 되겠습니다.
2번 가기 전에 1번에 청출어람에 그 람자에다가 네모쳐봐요. 람자. 네모쳤어요? 쪽, 람자야. 쪽을 얘기하는데 한자 배웁시다. 자, 요 글자는 볼감자가 되겠습니다. 보다의 뜻이에요. 감독, 감옥 할 때 쓰는 볼감자. 위에 초두가 붙으면 이게 쪽람자가 되겠습니다. 쪽람, 쪽빛. 남빛을 말해요. 방금 배운 청출어람 할 때 쓰는 쪽람자예요. 위에 대나무족이 붙으면 대바구니 람자입니다. 대바구니,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대바구니 람. 요람이라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타고 있는 요람 할 때 쓰는 대바구니 람자예요. 그 다음 세금자에 볼감자를 쓰면 네, 여기서는 요 글자가 중요한 글자예요. 여기서는 바로 거울감자가 되겠어요. 거울감자다. 우리 감상. 요때 감상은 이제 예술작품 즐긴다의 감상인데, 물론 요거 감상은 글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건 이제 뒤쪽에 와서 표기 구별해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귀감. 본보기가 되는 거 귀감할 때 쓰는 거울감자입니다. 삼수변에 볼감자를 쓰면 넘칠 람자가 되겠어요. 넘칠 람. 물론 두음법칙 하면 니음남이죠. 두음법칙 하면 니음남이고요. 남용할 때도 쓰고요. 물이 넘친 거 범남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도 쓰고요. 옷의변에 볼감자를 쓰면 누더기 람자입니다. 남루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루. 행색이 남루하다. 볼품 없는 거 얘기하죠. 배주자에 볼감자를 쓰면 큰 배 함자가 돼요. 큰 배 함을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군함, 잠수함, 함선, 함장 할 때 쓰는 큰 배 함자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볼감, 쪽람, 대바구니람, 거울감, 넘칠람, 누더기람, 큰 배함. 그 다음 두 번째 거 별표 치고 따라하세요. 후생가외. 후배를 선배보다 더 두려워하라. 가히 두렵다. 후배가 가히 두렵다. 후생이 후배.
나중에 태어난 자, 후배를 말하고요. 가히 두려워할 외자예요. 후배가 가히 두렵다 이런 얘기로 후배가 선배보다 낫다가 되겠죠. 오른쪽에 같은 말은 후생각올 되겠어요. 후생각올. 나중에 난 뿌리 더 우뚝하다 이런 뜻이에요. 솥뿌리 두 개가 있는데 처음 났던 것보다 나중에 뒤늦게 나온 뿔이 더 우뚝하게 솟다는 뜻이에요. 후생가고이래요. 후생가해랑 같은 뜻이고요. 이건 후배가 선배보다 더 나은 경우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51번 몹시 지루하거나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 1번 따라합시다. 학수고대. 학수고대. 학자죠. 학의 목처럼 길게 내려서 고대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목. 여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학. 이게 두름이 학이야. 학수고대. 학수고대. 그 다음 2번 따라요. 이딜 여삼추. 하루가 3년 같다. 그 정도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같은 말 일각여삼추라고도 합니다. 일각여삼추 같은 말이에요. 일각여삼추라고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각이라 그러면 1시간에 4분의 1 한 15분 정도 시간. 1시간이 60분이니까 1시간에 4분의 1 정도를 일각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한 15분 정도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은 일각이 하겠습니까? 뭐 기미독립 선언서에서도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각은 보통 짧은 시간, 15분 정도 시간이니까 짧은 시간이죠. 그 다음 52번 학문과 관련된 성어들입니다. 1번 별표 따라했습니다. 일치월장. 날로 달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나날이 발전함을 얘기할 때 일치월장이다 이렇게 하고요. 오른쪽 같은 말 일신 우일신 되겠어요. 신자가 새 신자인데 나날이 또 새로워짐, 나날이 새로워짐, 나날이 새로워짐,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죠.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을 일치월장 또는 일신 우일신 이렇게 말해요. 2번으로 갑시다. 별표 따라요. 괄목상대. 주모 이런 말이 있는데 노숙가 여몽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중국의 오나라의 장군이었던 여몽이 있었는데 이 여몽이 뛰어난 장수였어요. 무술은 뛰어났지만 무식했어요. 무식했다. 삼국지의 장비 같았어. 무식했어. 그래서 둘이 친구 사이인데 한 몇 년 지나서 오랜만에 다시 만난 거야. 이 사이에 무식했던 여몽이 오나라 왕이었던 손건의 충고에 힘입어서 학식을 쌓았어요. 학식을 쌓은 거야. 아주 오랜만에 만난 여몽을 보니까 여몽이 달라진 거야. 그 무식했던 여몽이 아니야. 그 사이에 학식을 쌓아서 여몽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노숙이 내가 알던 여몽인가 자기 눈을 의심했다는 건데 그래서 눈을 비비고 여몽을 여러 번 다시 한번 쳐다봤대요.
내가 아는 영웅의 모습이 아닌데 얘는 무식한 애고 무술은 뛰어나지만 아주 무식한 애인데 그 사이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쉽게 잘 안 변한다 그러죠. 그렇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사람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알던 여몽이 아니다. 자기 눈을 의심한다. 눈을 비비고 여몽을 다시 상대를 쳐다봤다. 이게 그 명한 괄목상대예요. 눈부신 성장 발전 일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괄자에다 내묻혀요. 비빌 괄자야. 비빌 괄자고요. 눈을 비비고 상대를 쳐다보다. 맨 끝에다가 가로 열고 눈부신 성장 발전. 눈부신 성장 발전.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괄목상대입니다. 한자 배웁시다. 네, 이것은 바로 혀설자입니다. 혀설 되겠고요. 앞에 말씀 원자가 붙으면 말씀 화자가 되겠어요. 담화, 설화할 때 쓰는 말씀 화자다. 삼수변이 붙으면 살활자가 되겠습니다. 활기, 생활, 부활 할 때 쓰는 살활. 제방변이 붙으면 묵을 괄자가 되겠어요. 묵다의 뜻입니다. 총괄, 일괄, 괄호할 때 쓰는 묵굴괄자다. 네, 오른쪽에 칼도자가 붙으면 이게 바로 지금 본 비빌 괄자가 비비다의 뜻이에요. 바로 괄목 상대할 때 쓰는 비빌 괄자가 되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혀설, 말씀화, 전화할 때도 쓰는 글자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살활, 묵글괄, 비빌괄. 다음 3번 따라요.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지식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 경물치지예요. 53번 테마 독서와 관련된 성어들이에요. 1번 별표 따라 읽겠습니다. 위편삼절. 공자가 주역이란 책을 열심히 읽은 나머지 가족끈이 묶은 가족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에서 요래됐어요. 정독 동그라미. 그 정도로 정독을 하였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위편삼절이에요. 그 위자에다가 네모치고요. 가죽 위자예요. 편자에다가도 네모치고요. 엮을 편자입니다. 한자를 두 글자를 다 관련 글자를 배워봅시다. 한자 적읍시다. 가죽 위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위편삼절 할 때 쓰는 가죽 위자예요. 사람 인자를 붙이면 크다의 뜻입니다. 클 위자가 되겠어요. 위인,
위대, 위력할 때 쓰는 클 위자입니다. 책받침을 하면 어긋날 위자가 되겠어요. 어긋날 위, 위반, 위배할 때 쓰는 어긋날 위자고요. 큰 입구 안에 들어가면 에어쌀 위자가 되겠어요. 호위, 범위할 때 쓰는 에어쌀 위자입니다. 그 다음 네, 이것이 바로 나라 한자가 되겠죠. 네, 바로 대한민국 할 때 쓰는 나라 한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무슨 다큐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자 교육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천재들만 다닌다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설문조사 같은 거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자 능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네 글자를 한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 대한민국 네 글자를 똑바로 한자로 쓰는 사람이 15%밖에 안 되더라. 100명 중에 15명밖에 안 되더라.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대한민국 한자를 못 쓰더라. 그래서 한자 교육이 심각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한자에서 다 틀려요. 대자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큰 대자고요. 바로 이 한자에 의해서 여기서 다 잘못되더라고. 여기서 다들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 한자인데 여기서 이게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아니죠. 이 한자 아니고요. 저것도 나라 한자죠. 나라 한자인데 요 한자를 써야 되지. 민자는 뭐예요? 백성 민자고요. 국자 나라 국자 쓰면 돼요. 다른 건 잘 쓰는데 뭐 나라 국자 못 쓰는 사람들도 가끔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서 다 막혀요. 여기서. 대한민국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래도 공무원 된다는 사람들이 최소한 자기 이름, 아버지 어머니 이름, 동생 이름, 또 대한민국 자기가 사는 곳 주소, 진주 쓸 수 있어요? 야, 이 정도는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래야 공무원이고 지식인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혹시 가족 이름 한자로 못 쓰는 사람은 당장 연습하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자기 낳아준 아버지 어머님 이름도 어떻게 한자로 쓸 줄 모릅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가족들 이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익히세요. 야, 나를 낳아준 부모님 이름은 한자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부모님도 잘 모르신다. 그러면 주민등록번 띄면 나와요. 가족관계 증명서 띄면 한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하나 띄어서 가족들 이름 한자 알아야 돼. 너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 모르시면 너 알아야지. 나중에 너 아들한테 너 딸한테 너 자식에게 한자 알려주지. 예? 그리고는 너희가 네 아들한테 아빠 이름 엄마 이름 한자로 못 쓴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치? 대한민국도 좀 쓸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따라합시다. 가족 위
가죽 위, 클 위, 클 위, 어긋날 위, 어긋날 위, 에어쌀 위, 에어쌀 위, 나라 한. 나라 한, 한 개 더. 자, 이 글자가 치우칠 편자예요. 치우치다의 뜻인데요. 편견 할 때 쓰고요. 여러분 그런 단어 아십니까? 뭔가에 대해서 뭐 물건이라든지 어떤 뭔가에 대한 계속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증세를 뭐라 그래요? 편집증이라 그래요. 한 가지에 치우쳐 있는가? 그걸 편집증이라 그래요. 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뭔가에 대해서 계속 이게 뭐 집착이야, 집착. 지나친 집착, 편집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풀초를 쓰면 네, 이게 책 편자예요. 책 편자. 한자 사전을 뭐라 부르게요? 한자 사전. 옥편이라 불러요. 네, 책받침을 쓰면 두루 편자입니다. 두루 편. 보편적, 보편할 때 쓰고요. 편력이란 말이 있어요. 편력. 그러니까 두루 돌아다니 이것 저것을 두루 돌아다니는 거 편력이다 이렇게 하고요. 네, 실사자를 쓰면 네, 이게 바로 엮을 편자입니다. 네, 우리 편집한다 그러죠. 책 편집한다 그러고요. 바로 여기 위편삼절 할 때 쓰는 엮을 편자 되겠어요. 따라 읽읍시다. 치우칠편, 치우칠편, 책편, 책편, 두루편, 두루편, 엮을편. 엮을편, 다 음이 편입니다. 그렇죠? 네 글자. 원위치. 다음 2번 따라합시다. 남아수독 오고서. 남아수독 오고서, 남자는 바야흐로 5수레의 책은 읽어야 된다는 뜻으로 다독 동그라미 많은 책을 읽어야 함을 나타내요. 다음 3번 따라합시다. 주경야독. 주경야독, 그 주자가 낮 주자죠. 그 낮 주자 맨 밑에 하늘자를 빼면 무슨 글자가 돼요? 글서자예요. 그렇죠? 글서자 밑에 한일자를 쓰면 이게 이제 낮 주자가 되는 거예요. 낮에는 밭을 갈고 즉 일을 하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 이런 얘기예요. 4번 또 합시다. 삼여지공. 삼여지공, 독서하기에 공부하기에 딱 좋은 세 가지다 이런 얘기인데 겨울이고 밤이고 의무 아주 음산한 비가 내리면 세상이 그 세 가지가 되면 굉장히 고요하고 적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집중하기 좋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뭐 덥고 땀도 나고 낮보다는 이제 밤이 고요하죠. 또 비가 내리면 공부하기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지금은 최악의 조건이겠습니다. 그거 다 반대 상황이 되겠네. 지금 현재 그렇죠? 여름이고 낮이고 해가 쨍쨍 떠 있으니 이건 완전 삼여지공과 반대가 되는 공부하기 최악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5번 별표 따라합시다. 한우충동. 한우충동, 땀한자예요. 소우자고요. 가득할 충자인데
짐으로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쌓으니까 대들보까지 가득 찼다. 서적의 방대함. 끝에 가로 열고 서적의 방대함. 그리고 이것도 다독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많은 책을 읽은 다독을 의미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7번 두 개 묶으세요. 따라요. 박이부정, 박이부정, 박이정. 박이정, 이쪽 볼까요? 박이부정이 있고요. 우리 비문학 시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정이 불박이 있고요. 박이정이 있어요. 박이부정은 이게 넓을 박자, 넓게는 보았으나 정밀하게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요거는 다독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다독, 많은 책을 읽은 거야. 하지만 정독을 하지 못한 거고 정리불박은 그 반대야. 이거 두 개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야. 정밀하게는 보았으나 넓게는 보지 못했다. 이건 정독한 거예요. 정독은 했으나 많은 책을 보지는 못했다. 다독은 하지 못한 거고 박이적은 두 개 다. 다독도 하고 정독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로 둘 다 취한 것이 되겠죠. (8번으로) 갑시다. 따라요. 등하 갇힌 능화 갇힌, 가을밤은 등불을 가까이 하여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다. 등하 갇힌이다 이렇게 불러요. 좀 더 적어봅시다. 독서와 관련된 겁니다. 9번 안강투지 또는 안강철 지배 눈빛이 책 뒤를 뚜룩. 결국 이것도 정독이 되겠는데 책을 읽는 눈빛이 책을 뚫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책을 읽었음을 나타내요. 안강투지 또는 안강철 지배예요. 그 다음 10번 독서 100편 의자현 7자짜리야.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독서 100편 의자현이다.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통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독이겠죠. 100번 읽는다는 건 정독이죠.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